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14일에 쳤던 고3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이제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오답률 이제 탑5 문제를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중심별에 대한 시선 속도를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 변화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이제 t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이 있고요. 그 시간은 가의 t1, t2, t3, t4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어떤 움직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움직임이 이제 중심별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중심별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계 행성도 움직입니다. 즉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외계 행성의 움직임을 쌤이 초록색으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외계 행성이 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걸 별이라고 보자. 중심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계 행성의 움직임을 파란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이제 행성과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들 같은 경우는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 만약에 이제 별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혹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별에서의 t1, t2, t3, t4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시선 속도라는 게 이제 커지는 곳이 있고 작아지는 곳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시선 속도가 이제 최대치로 올라가는 t1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다시 감소하게 되는 t2가 있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t1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t1은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곳에서 t1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t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 자, t1의 위치가 왜 오른쪽에 위치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성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해야겠죠. 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선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는 뭐야? 멀어지고 있음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라고 봐야겠지. 왜냐면 멀어지는 이 윗방향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야가 멀어지고 있는 이 시선 속도가 가장 큰 곳이 t1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0입니다 라고 봐야 돼서 얘가 t2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t3, 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즉 가까워지고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t3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t2와 똑같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 즉 관측 속도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시선 속도는 역시나 0이 되겠습니다. t4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행성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서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t3일 때 t3는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t2가 될 것이고, 얘가 t1이 될 것이고, 얘가 t4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반대 위치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중심별이 t1일 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땐 청색 편이, 멀어질 땐 적색 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는 t2일 때와 t3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성까지의 거리죠. 여기 있는 이 중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성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2와 t3에 비해서 이제 t3가 더 멀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나의 t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평균 밝기라는 게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식현상이다 라고 봐야 돼. 식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행성이 지구를 가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어야겠다, 그죠? 그럼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는 거는 t2의 관계이기 때문에 t2여서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률이 35%밖에 안 돼. 되게 많이 틀렸는데. 자, 13번 문제.
오답률 두 번째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는 39.9%, 60%가 오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40%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해수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이제 서태평양과 경도로 칠 것 같으면 얘가 서쪽이지만 동쪽이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페루 앞쪽을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인도네시안이나 요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으로 칠 것 같으면 W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림에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정답은 얘는 엘니뇨다 라는 것이죠. 엘니뇨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힌트 같은 경우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압 편차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기압 편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지. 기압 편차가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평상시에 평년 기압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관측 기압이 평소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럼 관측 기압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을 나타낼 것이고, 평상시에 이제 관측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남미가 이렇게 쪽에 있을 것이고, 반대편에 뭐 쭉 넘어가서 이제 인도 쪽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페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자체가 어떻게 돼? 남적도 해류가 이제 부는 곳이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 무역풍이 불게 되면서 이제 남적도 해류가 쭉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해수면 높이가 이제 서태평양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동태평양이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진 해수면을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용승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고기압이 되겠다, 그죠? 고기압이 되면 맑은 날씨가 되면서 이제 항암기류, 맑은 날씨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고기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위쪽에 있는 따뜻한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이제 온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구름이 끼고 공기 상승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태평양 쪽의 기압이 좀 높아져 있고, 그 다음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져 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현상이 약화되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남적도 해류가 약해졌어요 라고 보는 거야. 남적도 해류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이 남적도 해류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서 용승이 많이 안 일어나도 되겠죠. 용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고기압이 약해지겠죠 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얘는 엘니뇨라고 봐야 되죠. 라니냐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에서의 기압이 커져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의 기압이 더 작아집니다라고 봐야 돼. 배치가 이제 거꾸로 된다라고 봐야겠지. 그 다음 니은은 평상시보다 남쪽도 해류가 약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엘니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디귿,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부근의 용승이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태평양 용승이 오히려 약해졌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정답이 니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를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려웠나 싶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라니냐나 엘니뇨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은 대서양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일부를 확대하여 이제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표층수와 심층수인데, 기역이 누가 봐도 표층이고 니은이 심층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 그림을 보니까 이제 침강기역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역, 해수의 밀도는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해수의 밀도 같은 경우는 니은이 더 크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의 깊이가 더 깊어진 만큼 온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밀도가 더 커요. 이 때문에 기역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의 해수가 흐르는 평균 속력은 기역보다 니은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표층이 더 빠르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 A 해역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게 되면, 자, A 해역에 만약에 빙하가 녹게 되면요, A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해? 침강지역이다, 그죠? 침강지역. 자, 우리가 얘기하는 침강지역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나오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온이 뭐 해야 돼? 낮아야 돼.
그 다음에 밀도는 뭐 해야 돼? 높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염분이 높습니다 라고 봐야겠지. 염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해수가 빙하가 녹아서 이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요, 여기는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낮아진다고, 그죠?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염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침강이 약해집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얘는 침강이 오히려 약해지죠? 수온도 물론 막 같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염분이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짐으로써 얘는 오히려 더 침강이 약해집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은 맞는데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틀렸다, 그죠? 쌤이 아까 니은 맞다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차례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기억, 해수의 밀도는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도는 니은이 더 크고요. 해수의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도 아무래도 기억이 더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니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성에 따르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A 해역의 빙하가 이제 녹음물이 유입이 되면 표충세 신강이 오히려 약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번 문제.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주 계열성 S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표는 S를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A에서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 지대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이제 그림을 봤더니 기억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게 별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별 S를 중심으로, 자, 중심에 있는 별이 S가 되겠고요. 이 별 S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기억의 움직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생명 가능 지대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중심별의 광도가 커질수록 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너비도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억으로부터 행성 공전궤도까지 최단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A 같은 경우 0.02밖에 안 된다, 그죠? 0.0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얘기하는 요 0.06까지가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 범위 안에 A가 존재합니다 라고 봐야겠죠.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두 보라색 점으로 체크하는 요 두 지점 중에 하나가 A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0.1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돼? 안쪽 아니면 바깥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받는 에너지가 너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점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어딘가에 B가 존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C 같은 경우는 0.13 거리기 때문에 역시나 떨어져 있는데 받는 에너지가 9로 굉장히 높아요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별 S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합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광도는 태양 S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0.10 이제 거리 자체가 1, 우리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 AU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0.18 AU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도 같은 경우는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A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생명 가능 지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B보다 C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온도는 누가 봐도 B가 낮고 C가 더 높죠? 가까이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인데 얘가 왜 정답률이 43.7%밖에 안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해. 오답률이 이제 55% 정도가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마지막이 되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닐까, 또는 이제 뒤쪽에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문제. 15번, 그림 가는 어느 별의 이제 진화 경로를 나타냈고요. 나는 이제 이 별의 진화 과정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 B, C 지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제 B, C, A 순서대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이제 원시별의 탄생, 그 다음에 중심 핵에서의 수소 핵융합,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 계열성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원시별에서부터 이제 중력 수축을 이루게 되면서 얘들이 주 계열성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의 그림으로 칠 것 같으면 B 쪽으로 화살표를 향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종료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무래도 적색 거성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제 넘어가고 싶긴 한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이제 종료되고 그다음 헬륨 핵융합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는 다 B에서 C로 이제 향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A보다 B일 때 작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야 돼? 백색해성이라고 봐야 돼, 백색해성. 왜냐면 표면도가 굉장히 크지만 광도가 어때? 정말 많이 작다, 그죠? 그 얘기는 수축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을 지나 다시 수축을 한 상태가 되는 백색해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밀도 같은 경우는 A가 확실히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B일 때 작다가 이제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줄기혈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C일 때 기억 과정이 이제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C일 때 기억 과정은 아니죠. 그치? 아니라고 봐야겠지. 왜냐면 우리가 B 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C로 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니은 과정에서 별의 중심액은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수소로 이루어져 있던 놈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소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4H가 HE가 되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야겠다,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금 원시별에서 기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돼. 여기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쪽에 이제 헬륨이나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중심에 이제 헬륨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융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헬륨이라는 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세 개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요 과정이 중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역학 평형이 아니라 수축이다 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봐야 돼. 왜? 점점 얘는 중심에 몰리게 될 거니까. 중심의 핵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디귿이 틀렸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